박정희 정권 쪽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왜 자꾸 이렇게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느냐고 추궁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국가와 정부와 정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예, 교수님, 그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그 납치돼서 수장될 뻔했다가 이제 구출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한 무마가 진행되는지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외신 기자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되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원래 사고를 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이제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자기 집에서 하다가 이제 자기 수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가서 이제 뭘 일을 저질렀는데 들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외신의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감추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이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최근에도 이제 야당 정치인이 이제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사건을 이제 피습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걸 빨리 이제 어떻게든 보도가 좀 적게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복귀한 후에도 언론은 일단 그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정작 언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고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이미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김대중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김대중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똑같이 했어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것이 피습 사건이냐, 살인 미수 사건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의도를 마음껏 축소할 수도 있고 부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공항에 내가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잡혔는데 이건 그냥 장난이야 라고 해버리면 전혀 큰 사건이 아닌 거죠. 그냥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거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네.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11 테러도, 미국 9.11 테러도 사건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체포됐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메가 이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미리 잡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한 불장난 정도로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테러 사건의 모의자로 이제 취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할 힘을 근데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의 성격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제 망명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유신 체제를 계속 이제 비판하는 활동을 하던 시절에 일본에서였나요? 누군가가 이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제 김대중 선생한테 차라리 이제 망명 정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의 이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주도할 힘이 이제 국내에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탄압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고 뭐 이랬던 것처럼 바깥에 이제 망명정부를 세워서 한국을 나중에 민주주의 정부로 만들자, 뭐 이제 이런 구상을 그냥 순진한 또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박정희 정권 쪽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왜 자꾸 이렇게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느냐고 추궁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하게 국가와 정부와 정권을 구분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막 뒤섞어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사실 1997년까지도 일반인들에겐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예. 정권 교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권과 정부는 다르고 정부와 국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경험을 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정부가 수립된 것을 국가가 수립됐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이제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죠.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을 수는 있는데 그전에도 국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이 수립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정권은
처음에 이승만 정권이었다가 그렇죠. 나중에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다가 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다가 네. 노태우 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기 전까지 네. 사람들은 정권과 정부를 구분 못하고 또 정부가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비판하면 박정희 정권의 인사들은 너 왜 국가를 모독하느냐? 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느냐? 네. 정권의 권위가 흔들리면 곧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망명객 생활을 할 때 예. 누군가가 선의로 망명 정부를 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거절하는 겁니다. 정부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이 폭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권을 교체할 일이지 정부를 바깥에 또 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항상 정확하게 행동하신 것도 저는 정치학자로서 놀랍고 그렇네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권과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면서 정권 비판을 자꾸 금기시하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우리는 이제 여러 번 경험해서 이제는 좀 알 법도 한데 여전히 정권 쓰고 계신 비판과 분들이 정부 있잖아요. 비판과 국가 비판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것도 지혜로우신 것은 그때 이제 최성남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망명정부 수립을 요청을 했는데 방금 이제 우리 권 교수님의 적확한 말씀처럼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리치셨고 네. 장군의 충정은 알지만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쪽에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조국 민주화를 바라고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들이 선통일 후민주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83년 미국에서의 망명 활동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선통일 후민주. 우선 민주화는 요원한데 우선 남북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주도적으로 선도하자.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는 선민주 후통일이다. 우선 우리 조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된다. 그러한 민주정부의 수립에서만 남북 간의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논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선통일 후 민주 이 논리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명확한 선민주 후통일 이런 것이 특히 80년대에 굉장히 그 급진적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한테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개량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탐에도 받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권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대 구분과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그 사회의 어떤 구성체 사회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용어, 해당 용어가 그야말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백님 사건 이야기도 했었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반도를 바라보니까 남한과 북한을 약간은 그냥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조국인데 남한 정부 따로 있고 북한 정부 따로 있으니까 빨리 합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은 참 역설적이게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친북적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빨갱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우선하는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정당성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셨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권의 민주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뭐 일단 합치고 보자 이런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온건주의자 이미지, 왜냐하면 젊을 때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운동의 시대에는 선명한 노선 또는 강한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비겁한 것 같고 뭔가 보수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좌우에서 항상 협공당하셨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